네, 반갑습니다. 지금 페이지 34쪽이고요. 아마 내용은 좀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항상 복습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 계속 확장되는 거라 그렇습니다. 일단 오행이라는 거를 이제 하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34쪽 내용은 이제 쭉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라는 것인데, 수는 모든 것의 근원이고 시작이 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수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게 자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수. 그래서 자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수가 뭐냐면 그 자축인묘할 때 그 자입니다. 그래서 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자를 보면 좀 이해가 쉬워요. 나중에 이제 12지지를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자수, 임수, 이게 다 뭐냐면 물이 가득 찼다예요. 이게 이 자수라는 숫자가. 그래서 땅에 비가 내려 가득 찼다. 이게 삐침하고 내림하고 한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득 찼다는 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 자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자궁이라는 자자가 이 자자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궁이라는 건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한자적 의미로 보면 물이 가득 차 있는 궁, 집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서 생겨요? 자궁에서 생기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다시 얘기했지만, 자궁이든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든 여자의 생식기든 다 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자의 생식기든 남자의 생식기든 다 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뼈가 없어요. 남자의 생식기든 여자의 생식기든. 그렇기 때문에 자궁, 이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라는 의미가 모든 생명이 시작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계속 내려가요. 천간에서도 들어가고 12지지에서 들어가고, 그걸 또 설명하기 위해서 수를 설명해서 이 자수를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하나하나 할 텐데, 자, 이것을 이제 뒷페이지를 보면 이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보지 않고 우리가 채울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돼야 정상이에요. 보통 이거를 애우라고 하는데 애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도에서 이미 설명을 한번 쭉 했어요. 자, 볼게요. 자, 수가 그러면 성질이 뭐죠? 모든 것의 근원이죠. 그렇겠죠?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자, 목은 뭐죠? 모든 것이 시작이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명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면 화는 왕성하고 화려한 것. 왜? 식물이 가장 많이 자라고 빨리 자랄 때는 바로 여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나이테 얘기했죠. 나이테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겨울은 안 자라고 여름은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테가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건 생뚱없는 얘기지만, 나이테를 보면 동서남북을 알아요. 그 이유 아세요? 나이테가 남쪽으로 더 많이 자라요. 나이테가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라 한쪽으로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자라는 게 있고 덜 자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쪽이 해를 많이 받으니까 남쪽으로 더 많이 자라요. 그래서 나이테를 잘라보면 동서남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길을 잃을 일은 없겠지만, 길을 잃은다면 그렇게 보셔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별 의미 없죠. 다 길로 가는데 뭐 산에서 방향 헤맬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연적으로 봤을 때 남쪽의 나이테가 더 많이 자랍니다. 왜? 해가 많이 드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가장 많이 자란다, 해가 많이 드는 곳이 가장 많이 자란다 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겠죠. 자, 그 다음에 토는 간이죠. 간. 그러니까 이게 굳어져서 실제적인 어떤 실체화를 하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금은요? 결실이죠. 결실.
이 결자가 맺을 결자예요. 맺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열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금이 결실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 안 가시는 부분 없죠? 이거 애호할 필요 없겠죠? 자, 여긴 그러면 얘 쓰면 얘는 더 쉬워요. 자, 계절 수 어디예요? 겨울이죠. 뭐 설명할 필요 없죠? 봄은요? 아니, 목은요? 봄. 화는 여름. 자, 금은 가을이죠. 자, 그러면 토는 계절이 뭘까요? 계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환절기예요. 실제로 보면 토는 계절이 없어요. 환절기인데 이거 12지지에서 보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 환절기라는 의미가. 자, 그 다음에 하루로 볼게요. 자, 수는 언제예요? 밤이죠. 왜? 정이잖아요. 정오는 뭐예요? 해가 가운데 있어서 정오. 자정은 자시의 중간이어서 자정. 그러니까 오전은 뭐예요? 오시의 전이어서 오전. 오후는요? 오시의 후여서 오후예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가 그거예요. 12지지 갖고 나온 거예요. 오시의 전이라고 해서 오전. 오시가 지났으니까 오후. 자정은요? 새벽의 중간. 그래서 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전, 오후, 뭐 자정 이게 다 12지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수는 정확히 얘기하면 새벽이에요, 새벽. 근데 새벽이면 얘랑 헷갈리니까 자정에서 한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밤. 새벽이라기보다는 한밤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자, 그러면 목은 언제일까요? 하루 중에 아침이겠죠. 네, 아침. 새벽이나 아침이에요. 왜 그러냐면 해가 뜰 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12지지에서 다시 얘기했지만 인시가 뭐냐면 해 뜨는 시간이에요. 인시가 해 뜨는 시간인 게 바로 얘고, 그 다음에 개가 목이에요. 그 인시가 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얘기가 10천간 12지지에서 다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루 쪽으로 보면 12지지에서 나오고요. 그 전후는 이제 음양 오행으로 나오는데, 자, 그러면 화는 어디겠어요? 아시겠죠? 정오니까 말 그대로. 그 다음에 금은요? 저녁이죠. 뭐 해질 무렵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맞아요. 해질녘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중에 12지지를 얘기했지만 술이라는 게 해가 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해질녘이에요. 저녁이라고 보면 되고. 자, 그러면 토는 없죠. 토는 시간으로 보면 없어요. 토는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환절기랑 거의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되고, 그건 12지지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방향. 수는 어디죠? 동서남북이에요. 방향이라는 건 수는 북이죠. 뭐 생각하냐면 제일 추운데 북쪽이죠. 네. 그 다음에 동은요? 아니 목은요? 동쪽. 자, 해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걸 왜 외우고 앉아있어? 자, 그러면 해가 제일 많이 뜨는 곳? 남쪽.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제일 더워요? 남쪽이 제일 덥죠. 대구, 뭐 제주, 호남 이쪽이 우리나라 전체 온도 중에서 제일 덥죠. 자, 그러면 금은 서쪽이죠. 왜? 해 어디로 져요? 서쪽이죠. 네. 자, 그 다음에 토는 그럼 방향은 어딜까요? 중앙이죠. 동서남북의 중앙. 그래서 중앙, 중도 뭐 이런 얘기를 다 같이 합니다. 자, 온도. 자, 수는 제일 차죠. 자, 목은 이제
따뜻하죠. 자, 화는 덥겠죠. 자, 금은 선선하고 서늘하죠. 자, 토는 없어요. 중간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여기까지 여기 빈칸 채우는데 아무 문제 없죠. 이걸 애호해야 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애우라고 하는 게 바보예요. 애우고 있는 것도 바보고요. 야, 이거 좀 가져가. 자, 그 다음에 색상. 자, 수는 무슨 색? 검은색. 검은색. 왜? 한밤이니까. 그러니까 수를 100% 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검은색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수는 자정, 한밤, 모든 것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검은색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모으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궁이라는 게, 어머니라는 게 모든 것을 다 안는다고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무보다는 공에 가까워요. 비어있는 것. 자, 그러면 목은 색상이 뭐예요? 청색. 왜? 뭐 생각하면 되니까? 새싹. 새싹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화는요? 붉은색. 적색. 붉은색이에요. 화가. 그러니까 불색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불색은 아닙니다. 예, 불은 빨간색보다 흰색이 더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흰색이 많아요. 불은 노란색이나 흰색이 많아요. 제일 뜨거운 색이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왜 뭐 이렇게 납땜할 때 지질 때 봐보세요. 붉은색이 아니라 흰색이죠. 예. 예. 그래서 뭐 촛불도 그렇고, 그러니까 적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금은 그러면 무슨 색이에요? 그때 얘기했는데 흰색. 이게 좀 헷갈리긴 해요. 흰색. 그 다음에 토는 황토색. 황색이죠. 노란색, 유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안 배웠는데 몸이나 장기예요. 이것도 전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자, 수. 몸에서 물 뭐예요? 혈액이에요. 혈액. 혈액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몸에서 또 어디예요? 아까 자궁 얘기했죠. 생식기예요. 그 다음에 혈액 때문에 신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몸의 피를 어서 걸려줘요? 신장에서 걸려줘요. 그래서 신장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원래는 혈액이라는 개념입니다. 물로 이루어진 장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가 사주에 전혀 없으면 여자한테 생식기가 약하겠죠. 남자도 똑같지만. 그렇죠? 수가 전혀 없으면. 그래서 수가 전혀 없거나 수가 닫혀 있는 사주면 여자가 임신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여자의 생식기가 약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물이 너무 많으면요, 좀 새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끼라는 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데 야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녀를 많이 난다요. 원래 개념은 번식력이 가까워요.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 이 자궁 얘기했죠. 자궁이 수가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쥐새끼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차이 없죠. 연관성이 없잖아요. 쥐설자는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자자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12가지 동물 중에 제일 새끼 많이 낳는 동물이 뭐예요? 쥐예요. 그래서 쥐가 생식기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일맥상통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내용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혈액이나 생식기고, 그리고 그래서 재밌는 건 신장은 문제가 되면 떼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부분을 잘라갖고 쓸 수가 없어요. 신장은. 자궁도 똑같죠. 문제가 되면 다 떼야 돼요.
부분을 잘라갖고 쓸 수가 없어요. 왜? 전체적으로 번져요. 신장이나 자궁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번지지 어느 일부분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목은 어디냐면, 목은 일단 눈이에요. 눈, 간, 신경계예요. 왜냐하면 눈목자가 오행적으로 보면 목입니다. 그래서 눈, 그 다음에 신경계, 그러니까 두통, 뭐 척추, 허리, 그러니까 이 사람의 중심이죠. 거기에 해당하는 신경계 또는 간. 그래서 재밌는 건 간은 다치면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 잘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라요. 간은 자랍니다. 간은 자라요. 아, 이거 안 적었구나. 뭐 자라남 이거 안 적었는데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화. 우리 몸에서 가장 열이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심장이야, 심장. 그래서 한자로 보면 마음 심자는 화에 해당하는 한자입니다. 마음 심자가 들어가면 오행 중에 화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자도 화고 마음 심자가 들어가는 건 다 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열 체크해 갖고 이렇게 벗고 이렇게 쭉 찍으면 여기가 제일 빨갛고 나머지가 이제 색깔이 이제 점점 흐려지죠. 그러니까 심장이 몸에서 제일 뜨거운데요. 그래서 화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왜 심장이 제일 뜨거우냐? 가장 펌프질을 심하게 하죠. 그래서 심장, 그러니까 생명의 원동력이죠. 심장이 멈추면 사람 죽어요. 네, 그래서 심장이라고 보면 되고, 자, 토는 우리 몸의 딱 중간이 어디예요? 배죠. 네, 위에요, 위. 그 다음에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근간이라고 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보면 되고요. 금은 폐, 그 다음에 뼈. 그래서 뭐 다른 얘기지만 폐는 딱딱하게 굳죠. 폐는 딱딱하게 굳어요. 그리고 복구가 안 됩니다. 폐는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 그 가습기 문제, 이렇게 가습기 살균 그 문제가 많죠. 그게 문제가 뭐냐면 폐가 한번 굳으면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메르스도 엄밀히 얘기하면 완치가 없어요. 폐가 손상된 거거든요. 메르스가 살아도요 보통 사람처럼 못 살아요. 폐가 굳어 있어서. 그래서 메르스가 완치가 돼도 몇 년 이내에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르스가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폐에 해당하는 장기는 굳으면 복구가 안 돼요. 폐는 복구라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신장은 나빠도 많이 먹고 몸 건강해지면 나아지죠. 폐는 나아지는 게 없어요. 한 번 손상하면 죽을 때까지 그 상태로 살다 죽습니다. 그러니 금에 해당하는 것 무엇인가 바뀌지 않는 것, 그렇게 보면 좀 이해가 쉽겠죠. 자, 그러면 자, 직업. 자, 수에 해당하는 직업이 참 재밌는데, 일단 물이니까 유통이에요. 이건 뭐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물이라는 건 흐르게 하는 거잖아요. 교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유통이라는 건 그거야 뭐 그냥 생각해도 나오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물장사. 말 그대로 물장사예요. 생수. 이제 그 우리가 술장사라고 하는 것을 물로 볼 것이냐 화로 볼 것이냐는 좀 이견이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게 있는데, 물로 보면 물로 다 나오고요, 화로 보면 화로 다 나와요. 저는 화로 봐요. 왜 그러냐면 술을 먹으러 가면 취하러 가는 거지 진짜 목말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화를 얻기 위해, 알코올을 얻기 위해, 취하기 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물장사가 필요한 게, 화가 필요한 사주가 물장사를 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왜 이견이 있을 수 있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전제를 화가 필요한 사람이 물장사를 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사주를 모아요. 그럼 이게 맞아요. 그런데 수가 필요한 사람이 물장사를 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사주를 모으면 얘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제를 뭘로 두느냐에 따라서 의견은 달라질 수 있어요. 사주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제를 두고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수루가 필요한 사람이 물장사를 하는 게 꼭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진 않은데, 저는 화가 필요한 사람이 물장사를 하는 게 더, 아니 술장사를 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물은 실제 물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물은.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가는데, 이 다음에 뭐가 있냐면 회계, 법무, 이게 나와요. 자, 물이 왜 회계하고 법물까? 아무 이유가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법법자 아시죠? 법법자. 여기다가 써야 나올 것 같아요. 법법자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물을 나눈다예요. 법법자가 물을 나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게 법이 됐냐? 자, 우리가 역학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농사 지으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이나 우리 지금 동양철학은 대부분 농사와 연관이 있어요. 그럼 법은 뭐냐면 물을 공평하게 나눠준 거예요. 농사 짓는데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쪽에다가 물 많이 주고 이쪽에다 물 안 주면 물 안 준 쪽은 100%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건 물을 공평하게 나눠준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법인 거예요. 그러니 수에 해당하는 직업이 법인 거예요. 자, 물 공평하게 나눠주려면 뭐 해야 돼요 이제? 계산해야죠. 그러니 수가 회계와 법무입니다. 그리고 수의 성향이 좀 강한 사람이 논리적이에요. 계산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수를 직업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은 학문이자 그 다음에 곡식에 해당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곡식이 더 쉬워요. 왜? 목은 뭐예요? 열매, 아니 그 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에 해당하는 게 곡식에 해당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뭐 빵집이라든가 아니면 밥집이라든가 이런 거죠. 그래서 저 식당 하려고요 라고 물어봐요. 낮 장사예요? 밤 장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낮 장사라는 건 백반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밤 장사라는 건 육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식당이라고 하는 것도 밥을 기준으로 파는 것과 고기, 술을 곁들여 파는 거는 식당이라고 해도 분리됩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할 때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사주적으로 당신이 이게 옳고 이게 다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그러면 돈 털어서 식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피숍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커피가 주로 되는 데와 디저트가 주로 되는 데는 디저트가 주로 되는 데는 목이고요. 커피가 주로 되는 데는 수예요. 그렇게도 나눕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디테일합니다. 근데 이 내용 보면 이해 가죠. 그럼 학문은 종이에다가 쓰는 게 학문이잖아요. 그죠? 종이 뭘로 만들어요? 나무 긁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종이 전에 뭐가 있어요? 죽간이라고 있죠. 죽간. 대나무 이렇게 쭉 해가지고 거기다가 글 써갖고 이렇게 돌돌돌 말아갖고 이렇게 죽 들고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죽간. 그래서 학문이 목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지금은 사무직도 목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왜? 문서를 가르는 거니까. 자, 그러면 화는 말 그대로 가장 열정적인 직업이겠죠. 그래서 화류계라고도 하고 연예계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연애가 아니구나. 자, 화류계, 연예계 얘기하는데 다시 얘기하면 화려한 직업, 열정적인 직업. 그럼 또 뭐가 있겠어요? 영업이 있겠죠. 영업. 가만 못 있는 사람이잖아요. 화는 실제적으로 가만 못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 장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조용히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술 배달하면 술만 만들어주고 그러면 화류계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정적인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바로 화. 그러니까 가장 활발하고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개념이 화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화의 기운을 가져 있는 사람인데 너무 계산적이고 탁탁 끊어지면 그 사람은 화예요, 수예요? 수죠. 계산적이고 차가운 사람은 수예. 열정적이고 자기 앞가림 못하고 튀어나가는 사람은 화. 왜냐하면 화는 꽂히면 달리는 거예요. 화가 계산적이고 냉정하고 이러면 그건 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계산적인 사람을 가지고 화의 성향이 많은데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자, 그러면 토는 모든 것의 근간이잖아요. 그래서 사업, 장사, 그 다음에 중재, 중개. 왜? 토라는 건 의견을 모은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야. 관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을 해도 영업하는 것과 영업 관리직은 달라요. 영업 관리직 때도 영업 직원을 그러니까 하는 직업의 관리가 영업 서포트도 영업 관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영업하는데 문서나 뭐 이런 거 해주는 그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영업에서 뭐 하세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팔로 댕기는 건지 아니면 그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영업에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건지 따라서 다릅니다. 왜? 영업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건 문서죠. 사무예요. 그럼 뭐에 해당한 일이에요? 자, 영업 관리를 하고 있으면 직업이 뭐예요? 오행 중에 토예요. 그 다음에 영업 자체를 하고 있으면 화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뭐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그러면 식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식당에서 뭐 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 군검경이에요. 군인, 검찰, 경찰. 그러니까 왜? 금은 딱딱 끊어져야 되겠죠. 딱딱 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군인, 경찰, 검찰이 딱딱 끊어지는 지 법대로 하잖아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요즘은 헤어나 네일 또는 패션도 이쪽으로 봐요. 화려하기도 하고요. 어떤 금속을 가지고 많이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군, 검, 경은 금이에요. 판사는 뭘까요? 수예요. 법이잖아요. 법자. 그러니까 똑같이 사법 쪽이라고 해도 검찰은 금이고요. 판사는 수예요. 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잖아요. 검찰은요, 얘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검찰은 얘 착한 놈이라고 생각 안 해요. 착한다고 생각하면 검찰하면 안 돼요. 다 풀어주겠죠. 그러니까 판사와 검사는 다르죠. 그러니까 네? 의사도 금에 해당해요. 네. 의사가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딱 정해져 있는 대로 딱딱딱 그리고 금속을 가지고 하는 것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직업도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뒷장을 다 채운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 안 가시는 거 있으세요? 이 내용 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공학 박사는 화학 쪽은 수에 해당해요. 화학 쪽은. 그러니까 화장품 연구직 이런 거 있죠. 그건 수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기계를 만지는 건 금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화학적으로 하면 액체를 많이 만들기는 하지만 금속 없이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서 나오는 그 액체는 손으로 만지면 뒤집니다. 손이 없어져요. 네, 손이 없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금속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화장품이라고 해도 금수를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직업을 제가 이렇게 구분하긴 했지만 대부분 섞여요. 대부분 섞여요. 진짜 이거니까 이거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직업을 봤을 때도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 도화가 있냐, 역마가 있냐, 화계가 있냐, 식상이 있냐, 뭐가 있냐를 다 따지고 그걸 다 통틀어 갖고 컨설팅을 해야 맞는 거지. 그냥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당신은 수가 좋으니까 군검경 하세요. 이런 개념 아니에요. 수가 좋으니까 법관 하세요. 이런 개념 아닙니다. 이게 계속 연계되고 분석돼서 이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걸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때도 얘기했죠. 처음에는 그냥 해보라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정되는 걸 내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봤고,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까지 보면 또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쳐서 이렇구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해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단정할 수는 없어도 여기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합니다. 왜? 되게 복잡해져요. 뭘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배우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 배우고 나 마스터했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진짜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해보고 가보고 여기까지 해보고 가보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수정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또 잠깐 쉬고 지금 이 나머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